자, 2023년 개묘년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겠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무토일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먼저 이제 천간 계수를 만나면, 이렇게 돼 있죠? 계수를 만나면, 자, 십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십성으로 이제 정제, 이렇게 얘기해요. 정제. 또, 무토가 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무게합,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무게합화, 화기운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 자체만으로도 무토일간 올해 운세 일단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무토가 계수를 보면 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정감을 좀 중요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거나 불가능한 일에 또 매이지도 않고요. 실질적이고 실익적인 일에만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토일간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바로 완생물을 포용하고 양육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거고요. 또 병화 빛의 도움을 받아서 계수와 함께 적절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무토가 원하는 세상인데, 계수가 왔으니까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사업자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거고요. 또 수익까지도 원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은 거고요. 또 원하는 일을 찾은 거니까 직장에서 안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실적도 좋고요. 또 구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계수가 오면서, 그 다음에 계수가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무토하고 일단 합을 하죠. 자, 합을 해서 어떻게 집중력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이 장점도 있지만, 장점 뒤에는 반드시 또 뭐가 있냐면 단점이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 자, 세상 일은 항상 뭐가 있어요?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자, 반대급부 핵심이 뭐냐면, 자, 일단 무토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졌다는 다양성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크고 넓게 포용하고 다각도로 업무 처리하는 그런 일도 어떻게 정해진 이미 정해진 틀에 짜 맞추는 식으로 일처리 하게 되니까 이렇게 단조로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은 있지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수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천간 정화를 이렇게 극하죠. 천간 정화를 극하죠. 자, 그러면 정화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막는 거죠. 자, 이러면 무토일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무토일간 입장에서 정화는 어떤 겁니까? 정인이라고 해요, 정인. 자, 정인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다, 일단. 정인하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토일간에게 정화는 그렇지가 않죠. 무토에게 필요한 기운은 정화가 아니라 병화죠. 근데 계수가 불편한 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극해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반가운 거죠. 정인이라서 좋다고 받아들인 정인이라서 좋다고 받아들인 그 문서가 어떻게 그게 바로 어떻게 문제가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를 계수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문서를 잡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계수가 좋은 정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력 5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지는 묘목이죠. 묘목. 그죠. 지지는 개묘년의 묘목이죠. 그러면, 자, 12운서로 어떻게 되죠? 12운서로
옥지라고 그러는데, 옥지. 자, 지지묘에서 무토는 만생물의 배양토가 되는 거죠. 배양토. 따뜻한 봄날에 대지에 솟구쳐 오르는 생명체들이 바로 무토 위에서 성장하는 거고요. 그 성장이 바로 무토 자체, 무토 자신의 성장과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계묘년에 무토일간이 성장하기에 좋은 그런 시기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익히는 트레이닝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요. 반대로 결실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무토일간 계묘년에는 서두르면 안 되겠죠. 자, 다음에 무토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주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자, 무인일주, 무일주, 무술일주, 그 다음에 무신, 무자, 무진일주 이렇게 6가지, 각각 6개 일간별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자, 무인일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인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각종 문서운이 좋은 해죠. 일단 자격증 시험, 취직 시험도 좋고요. 또 부동산 문서 계약운도 좋고요. 자, 부동산 계약을 해도 손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월, 4월 잘 지켜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 직종은 더욱 발전한 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능 기술이나 예능 예술, 그 다음에 그 디자인 관련 업종은 일단 올해 성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애정운, 지금 무인일주하고 있습니다. 애정운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다. 기존에 만난 사람과는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약속하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무오일주로 넘어갈게요. 무오일주. 자, 무오일주가 계묘년을 만나면 자, 기능 기술이나 오락, 유흥, 방송이라든지 엔터 관련 일은 일단 올해 크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또 인정을 받는 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의류나 액세서리, 화장품, 뷰티 관련 뭐 이런 업종 사업자도 발전하고요. 또 직장인도 좋은 성과가 있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은 자, 무오일주 애정운이에요. 애정운을 보면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호기심이 작용하는 만남입니다. 양력 3월, 4월에 갑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무술일주를 보겠습니다. 자, 무술일주를 보면 자, 직장이 바뀌거나 업무 변동운이고요. 자, 사업자는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 장소를 이동하거나 폐업하는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는데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오지 않죠. 그래서 투자 조심하라 말씀드리고, 양력 9월에는 일단 금전적으로 일시적으로 풀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애정운을 보면, 자, 애정운은 남녀 모두 올해는 사랑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보는데, 자, 기대고 싶어서 만나는 인연이라서 오래가기 어려운 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력 3월, 4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바로 무신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신일주. 자, 무신일주는 자,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승진하는 운이다. 하지만 동료나 후배 직원들과는 되게 갈등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업장을 이동하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야, 겉은 화려하고 내실이나 실속은 없으니까 이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부나 연인은 갈등하는 운입니다. 이별도 하고요. 특히 여성이 애정운이 안 좋은 해죠. 그래서 양력 7월, 8월 이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무자일주로 넘어가면, 자, 무자일주는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올해 서두르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데 계약서 작성이나 금전 지출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7월 8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 건강 문제 조심하시고요.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손발 다치는 사고 이런 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정운도 올해는 조심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고 급하게 서두르는 만남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토일간 무진일주 남아있죠. 자, 무진일주가 금전적으로 좀 좋은 해다. 자, 전문 직종 사업자나 직장인은 특히 올해 재물운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양력 7월 8일 이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관계는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구설수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로 인해서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양력 4월 5월경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으로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올해 수술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올해는 미용수술이라도 하는 운이라는 거 양력 11월 12월 유의하시고요. 자, 무토일간 2023년 개묘년 운세를 알아봤고요. 바로 기토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자, 2023년 개묘년 일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기토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받습니다. 복채는 복을 가져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토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렇게 펼쳐져 있죠. 자, 기토일간이 천간 개수. 자, 개묘년에 개수를 만나면 자, 십성으로 어떻게 됩니까? 십성으로 편재 그렇게 얘기하죠. 편재. 자, 편재. 자, 편재는 일종의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공재물을 말하죠. 그리고 큰 영역을 가진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재성이니까 그거를 내가 장악하는 재물의 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편재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로 결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거인 듯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일종의 허공 속의 무지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편재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자, 편재 무정함을 느껴본 사람은 편재의 냉정함을 알죠. 그래서 사주에 편재가 있는 사람이 좀 냉정한 편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했냐, 이게 중요한데, 자, 기토일간이 올해 개묘년 편재를 만났는데, 자, 기토가 개수를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쥐려 했다가 어떻게 해요? 큰 코 다친다. 손에 잡히지 않는 재물이죠. 그렇다고 구경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토일간 올해 재물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는 해다. 쥐는 재물도 있고 또 그만큼 내보내는 재물도 있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히려 남의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금융권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든지 재무나 회계 이런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올해 성과도 좋고 능력도 인정받는다 이렇게 보죠. 자, 다음을 보면, 자, 천간 개수가 정화를 일단 극하죠. 그죠? 자, 정화는 편이지만 기토일간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인 같은 기운이라는 거.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또 복사열과 보온토는 한 몸이죠. 상생하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 자, 정화열을 기토 안에 저장하는 거니까. 근데 개수가 오면서 어떻게 이걸 방해하죠. 저장하고 보호하는 걸 방해하는 거니까 노력한 결과가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재물이 저장 잘 되는 게 아니고, 저장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들어온 재물을 잘못된 투자를 한다든지 잘못된 돈 거래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물건 구입을 해서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돈이 안 모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천간 계수는 무토를 이제 합하죠. 자, 사주에 무토가 있든 없든 합하는 기운이 이제 발동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작용력이 다르긴 하지만 계수가 무토하고 합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토 겁재 작용력을 일종의 변질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계수는 어떻게 합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져다 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재물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까지 함께하는 기운이 바로 계수가 올해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지지묘목. 지지묘목은 12연속으로 병지죠. 기토는 병화하고 같죠. 12연성이. 그래서 병지인데. 자, 기토일간이 묘목을 만나면 묘는 봄이니까. 기토가 봄에는 어떻게 자신의 역할이 없죠. 자, 무토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본토는 가을과 겨울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본토는 가을과 겨울에 그때 역할이 있는 거니까 봄에는 역할이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시기의 기토는 봄이라는 시기의 기토는 특수한 환경이 아니면 특정한 일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올해는 성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일주별 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별 운세. 일주는 6개가 있죠. 자, 6개 기해 일주, 기묘 일주, 기미 일주가 있고 기사, 기우, 기축 일주 이렇게 6개가 있죠. 각 6개 각각 일주별 운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해 일주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해 일주가 계묘년을 만났죠. 자, 올해는 주로 어떤 일이냐면 몇 년 전에 해왔던 일을 다시 하는 해죠. 자, 경험했던 일을 하니까 일단 수월하고 능숙하죠. 사업자도 마찬가지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으로는 쌓이는 해다라고 봅니다. 기해일주. 지출을 좀 아끼는 해고요. 또 근데 올해 양력 9월은 금전 지출이 좀 커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애정운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운이죠. 양력 3월, 4월. 바로 기묘일주 들어가겠습니다. 기묘일주는 직장인은 승진운입니다. 승진운, 기묘일주. 직장에서 인정받는 운이죠.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있고요. 해외 근무도 지원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남녀 모두 갈등하는 운이다라고 보는데 올해는 그 대화나 타협이 안 됩니다. 장거리 연애가 좋고요. 그래서 부부는 주말 부부라거나 아마 별거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해다 이렇게 보고요. 바로 기미일주로 넘어가면요. 자, 기미일주는 윗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취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운입니다. 자, 들어오는 재물로는 좋은데 일단 재물을 내보내면 들어오기 어려운 해다라고 보는 거고요. 투자운이 안 좋은 해죠. 그래서 양력 7월, 8월에 재물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크다라는 거는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크게 나타난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정운을 보면요. 남녀 모두 이별 아니면 결혼을 결정하는 시기로 봅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양력 3월, 4월에 애정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바로 기사일주로 넘어요. 기사일주는 재물로는 주로 부가수익이 생기는 해라고 봅니다.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관제구설수가 생기는 운입니다.
양력 3월, 4월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애종을 보면 연인은 장거리 연애. 그 다음에 부부도, 이제 출장 근무하는데 파견 뭐 이런 거로 인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이 변동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말 부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유일주를 보면요. 자, 기유일주는, 자, 직장인은 업무적으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는 해죠.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해다. 자, 사업자도 올해는 새로운 사업이죠.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운의 도움이 있습니다. 양력 11월, 12월경이고요. 또 자격증 준비라든지 취직시험,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거였고요. 세 번째, 애정은 안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오래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축일주죠. 자, 기축일주는, 자, 직장인은 해외 파견이나 출장, 해외 지사로 나가는 운입니다. 지원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강적으로 보면은, 자, 건강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휴양하기 위해서 이제 휴가라든지, 휴직한다든지, 뭐 이런 하는 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직장 생활 하면서도 또 한가한 업무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운이 기축일주. 그 다음에, 부부나 연인은 오래 떨어져서 지내는 운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갈등하는 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축일주에서 알아봤고요. 자, 여기까지 2023년 개묘년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